여쭤볼게요. 네, 김동훈 선생님께서 녹화를 따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녹화 버전은 이제 김동훈 선생님 통해서 저희 에듀테크 교사연구의 톡방으로 안내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강의 끝나고 다시 한번 여쭤봐서 확실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는 이제 제가 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굉장히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세요. 그래서 마이크는 일괄적으로 조금 제가 죄송하지만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한 질문이 있으실 때는 마이크를 켜셔도 좋지만 급한 질문이 아닐 경우에는 이제 채팅창을 제가 화면 옆에 띄워두고 있어요. 그래서 채팅창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 거는 이 코스페이시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우리가 이제 내년이면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학교로. 그래서 그거를 대비할 겸, 그리고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또 수업 중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담아 디지털 교과서를 함께 제작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디지털 교과서를 제작을 해야 하는지, 그러면 이게 어떤 점에서 좋은 건지, 어떤 기능들을 담고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강의 앞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코스페이시스와 팅커캐드를 활용해 디지털 교과서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 강의는 화면을 작게 하셔서 선생님 노트북이나 PC 혹은 더블 모니터면 제일 좋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도 화면을 작게 하셔서 우측 상단이나 좌측 하단 이렇게 모퉁이에 화면을 띄워주시고 선생님 실습용 화면을 크게 하셔서 제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듣고 같이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은 총 2시간의 강의예요. 그런데 2시간에 담기에는 조금 많은 내용을 담았어요. 그래서 어, 최대한 조금 선생님들 그래도 많은 거를 이 시간 내에 얻어가실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해 보았는데요. 먼저 디지털 교과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메타버스로 만드는 디지털 교과서는 왜 좋은지 같이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툴이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요. 픽픽이라는 애와 팅커캐드라는 애입니다. 이 2가지가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둘 다 아주 간단하게 실습도 같이 겸해서 해볼 거예요. 그리고 2차 시에서는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간단하게 우리가 코스페이시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제작을 해보고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디지털 교과서는 이제 아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고 또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희가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면 좋은데 그중에서도 메타버스로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이제 작년에 저희 반 친구들의 사진인데요. 작년에 저희 반 친구들하고 이런 메타버스로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아이들이 진짜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교과서, 그리고 뭐 책을 핀다, 뭐 그냥 교실에서 일반적인 수업을 한다, 이 경험만 살짝 벗어나게 해줘도 야, 우리 저기 컴퓨터실 가가지고 코스페이시스 하자. 컴퓨터실 가서 무언가 만들어 보자. 이런 활동을 넣어도 애들이 이제 그거가 공부가 된다라는 사실도 사실 인지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그런 새로운 활동들에 접하게 해주면은 굉장히 들뜨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경험을 해주다 보니까 즐겁게 재미있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서 굉장히 학습자의 동기 유발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굳이 내가 이걸 만들어야 할까요? AI 코스웨어도 요새 굉장히 잘 나와 있고 또 각종 출판사에서 굉장히 양질의 자료들을 선생님들한테 배부를 하잖아요.
너무 많은 자료가 있어서 사실 고르기 힘들 지경이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그 지점에서 저희는 수업을 고민할 때 저는 이러더라고요. 이 자료들이 너무 좋은데 사실 이 자료는 제가 이 수업을 할 때 완벽하게 원하는 자료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퍼센테이지로 예를 들자면 한 60% 정도 마음에 들고 한 30% 에서 40% 정도는 무언가 아쉬운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은데 내가 이번 수업에서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 반 아이들과 나에 맞게 교사와 학생에 맞게끔 이 자료를 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반 아이들에 맞게끔 그런데 이거를 문제는 이런 코스웨어나 출판사 자료들은 우리가 교사가 일괄적으로 수정이나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할 때 저는 사실 이제 '메타버스로 제작을 해 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메타버스를 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로 디지털 교과서 만들면 무엇이 좋냐면요. 선생님이 원하는 형태의 자료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에듀게임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의 작품을 한 군데 모아 볼 수 있는 갤러리 형태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할 디지털 교과서 형태로 만들어서 아이들과 즐거운 디지털 학습을 해 본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실험 같은 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 형태로 제작을 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오늘 할 코스페이시스 같은 플랫폼은 VR 그리고 AR로도 어떠한 그 자료를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자료를 제작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에 맞는 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 작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5 학년 사회입니다. 저는 이제 목포 서구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초등학교 5 학년 사회의 역사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에서 크게 승리를 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크게 이겼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저희가 이제 그 설명을 이제 선생님이 막 말로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중간에 듣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에이 선생님 거짓말이죠. 그거 어떻게 이겨요? 왜 우리가 더 숫자도 적고 하는데 어떻게 그 일본의 그 함대를 다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너네가 이걸 못 믿겠다면 우리가 한번 메타버스 환경으로 직접 재현을 해 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반은 작년에 한산도 대첩을 메타버스로 꾸며 봤어요.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명량대첩인데 혹시라도 화면이 안 보이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명량대첩인데요. 우리가 명량대첩할 때 굉장히 유명한 거 있죠. 12 척으로 133 척 혹은 다른 일화에는 330 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12 척으로 이겼다. 그리고 심지어 대장선 한 선이 먼저 나서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다. 근데 이게 그 명량이라는 해협의 울둘목이라는 그 소용돌이를 이용해서라고 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잘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상상으로 아이들과 구현한 명량대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딩을 통해서 간단하게 구현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구현을 했어요. 지금 보이는 거북선이 일본의 함선을 맞서서 싸우고 있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렇게 일본국의 소용돌이를 이용해서 싸웠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일본의 대선들은 거북선에 접근할 수 없었다더라.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싸워서 크게 이겼다. 이거는 전략적인 승리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걸 만들면서 그 사실을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그 묘사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메타버스 환경에 재밌게 만들어 보면서 사실에 기인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또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젝트 학습도 구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메타버스로 만들 디지털 교과서는요. 이런 메타버스로 만드는 이런 다양한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활용성이 넓고 그리고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어 볼 건데 이 만들 때 살짝의 준비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면을 잠시 제 화면 전체 화면으로 돌려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에 잠시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수업을 준비할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지도안, 지도안과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사실 지도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겠다 하면은 PPT 정도는 어디서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따로 살짝 만드셔 가지고 준비를 하시죠. 그래서 이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메타버스로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기능을 지금부터 같이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선생님 제 창을 살짝 옆에 작은 창으로 띄워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작은 창으로 띄워 주시면서 같이 실습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과정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교과서 내용을 추출을 합니다. 교과서 내용은 아까 보여 드렸던 뭐 PDF 파일 혹은 PPT 파일 혹은 지도안 이런 것들로부터 교과 내용을 추출을 하고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메타버스로 구현하면 좋을지 상상을 해본 다음에 그리고 코딩으로 간단한 기능을 넣어서 구현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도구를 설명해 드리려고요. 픽픽이라는 건데요. 이 픽픽은 쉽게 설명을 하면은 화면 캡처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깔아서 제가 저와 함께 이 픽픽을 실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들 인터넷 창을 열어 주시고요. 인터넷 창 열어 주셔서 여기에 픽픽이라고 쳐 보도록 할게요. 네, 픽픽이라고 치면은 픽픽 툴스 해 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클릭을 하시면 이런 픽픽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쭉 아래로 내려 보실까요? 쭉 아래로 내려 보시면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입니다."라고 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 배너가 있어요. 칸이 있어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면 광고가 나오는데 광고 닫아 주시고요. 그러면 7.28이라는 요 버전으로 지금 최신 버전인데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픽픽을 한번 같이 다운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눌러 볼게요. 그 픽픽이 다운로드 되신 선생님들께서는 실행을 해서 픽픽을 깔아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실습용 과정이라 선생님들께서 놓치시거나 혹은 잠시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은 꼭 저에게 채팅이나 어 이렇게 마이크 잠깐 켜셔서 말씀해 주세요. 자, 픽픽 인스톨할 수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우리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픽픽 설치를 시작합니다."라고 뜨죠. 여기서 계속해서 설치 다음 누르셔서 픽픽을 설치해 주세요. 픽픽 설치가 끝났다면 픽픽 실행하기 나오는데 실행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마칠 겁니다. 이 픽픽을 자동적으로 잘 설치를 해 주셨다면 지금 제가 전체 화면을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요. 이렇게 선생님들 화면 밑에 보시면 이 꺽쇠 모양 보이시죠? 이 숨겨진 아이콘 표시를 할 수 있는 모양인데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픽픽이 잘 설치가 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셔서 이 픽픽 아이콘이 이 픽픽 아이콘이 여기에 꺽쇠 모양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에 표시가 되면은 잘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픽픽은 이렇게 생긴 거고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고 이 픽픽이란 프로그램에서 주로 이용할 거는 화면 캡처 기능이에요. 그래서 화면 캡처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았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다운 다 받아주셨을까요? 다운 받으신 선생님께서는 간단하게 채팅창에 숫자 1이라고만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안에 이 픽픽이라는 요 아이콘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 되어 있다면 한번 실행시켰다가 꺼주시면 이렇게 돼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지금 실행을 해주신 것 같으니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우리가 메타버스 환경에다가 넣을 이미지들을 우리가 뽑아보는 건데요. 먼저 이러기 전에 메타버스 맵을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 한번 코스페이시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페이시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페이시스 네이버나 아니면은 구글에 코스페이시스라고 한글로 치시고 맨 위에 있는 이 영어권에 있는 코스페이시스 에듀라는 사이트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 미리 만드셨던 교사용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면은 이제 선생님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드리는 선물이자 같이 우리가 실습으로 오늘 만들어 볼 메타버스 교과서 예제 맵을 선생님들께 드리고자 해요. 자, 로그인까지 되신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갤러리에 무료로 배포를 했거든요. 자, 갤러리라는 이 탭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자, 갤러리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사회과학 클릭을 하셔서 모두 보기 클릭을 하시면 아까 있었는데 사라졌네요. 아,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에듀테크 교사 연구의 강의 교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찾으셔도 되고요. 사실 네, 맞아요. 여기 돋보기에 갤러리 클릭하시고 돋보기 검색에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 라고 치시면은 제가 오늘 공유한 이 에듀테크 교사 연구의 강의 교환이 이렇게 갤러리에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아서 오늘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리믹스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벌써 8분이나 봐주셨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리믹스라는 버튼이 보이죠? 이 리믹스 버튼이 저희 코스페이시스에서는 이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메타버스를 가지고 와서 내가 편집하고 이렇게 수정하고 해서 나만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에요. 한마디로 복사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리믹스를 클릭을 하셔서 리믹스 할 겁니까? 물어보는 게 리믹스를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시면 선생님의 코스페이시스 공간으로 제가 지금 나눠드리는 요 에듀테크 교사 연구의 강의 교환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리믹스까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또 몇 분이서 하셨는지 뜨거든요. 지금 총 12분 해주셨네요, 현재. 리믹스 버튼까지 눌러보도록 할게요.
갤러리에 에듀테크 교사 연구회라고 치시면 됩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선생님 지금 프로 버전이 아니시고 체험판 계정이시면 가능합니다. 만약에 체험판 계정을 활성화를 안 시키셨다면 지금 제가 채팅창에 남겨드리는 이 코스 헬로소프트라는 이 코드를 입력하시면 체험판으로 한 달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업데이트가 가능하십니다. 지금 이 계좌는 제가 요 코드는 지금 헬로소프트 대표님 통해서 받은 코드인데 그냥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리믹스를 해 주셨을까요? 자, 리믹스가 됐다면 선생님 갤러리 밑에 보면 코드요. 선생님 여기 라이센스 보이신가요? 내 라이센스.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저는 지금 유료 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라이센스를 클릭을 하시면 선생님 거를 이제 프로로 업데이트 할 겁니까? 체험판을 쓸 겁니까? 라는 물음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 라이센스를 클릭 한번 해보시면 그 창이 뜰 거예요. 거기서 코드를 입력하세요라는 공간이 체험판을 쓸 겁니까? 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고 코스 헬로소프트 영어로 입력해 주시면 체험판으로 바로 활성화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되셨다면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코스페이시스 안에 아까 제가 보내드렸던 요 에듀테크 교사연계 강의 예제 맵이 이렇게 올라왔을 거예요. 이거를 클릭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면은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만들 메타버스 공간이 나오는데 이 메타버스 공간은 저희가 갤러리 형태로 구현을 할 디지털 교과서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 내용들을 채워보면서 또 코스페이시스의 기능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 화면을 살짝 봐주시면 여기 벽면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이 비어있는 공간들에 아까 설명드렸던 픽픽이란 도구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앞으로 만드실 PPT나 아니면은 뭐 다른 유튜브 화면 같은 것들을 캡처를 해가지고 이 메타버스 공간에다가 그 이미지를 넣을 거거든요. 어떤 링크 말씀하실까요? 이 공유 링크 말씀하실까요? 네네. 링크로 입력을 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링크도 알려드릴게요. 공유 링크는 EDN EFC입니다. 입력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벨 들어와서 제가 설명을 먼저 간단하게 드릴게요. 아마 코스페이시스가 이번이 처음이신 선생님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조작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보이는 요 화면은 코스페시스의 편집 에디터 화면이에요. 편집 에디터 상에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제작을 해서 작품을 만드는 그런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을 조작하고 편집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선생님들 마우스 휠을 앞으로 한번 당겨 보실까요? 마우스 휠을 앞으로 당기면 이렇게 화면이 확대가 되면서 좁은 범위를 크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마우스 휠을 뒤로 이렇게 당겨 보시면 넓은 범위를 볼 수 있게 되면서 전체적인 범위를 넓게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확대와 축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한 상태로 화면을 쭉 드래그 해주시면
드래그하는 방향으로 화면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도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고요. 앞, 뒤, 위아래로도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을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간단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시점을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학습 목표를 채워가면서 그 다음 기능을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먼저 학습 목표를 채우기 위해 우리가 만들 이 메타버스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디지털 교과서는 이런 기능들을 담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보통 수업을 짤 때 잠시만요. 수업을 짤 때 나오는 기능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들을 같이 넣어볼 건데요. 이런 기능들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맨 처음에 우리가 항상 칠판에 썼던 것들, 학습 목표가 뭔지 교과서 안에 넣어 볼게요. 그리고 개념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팅커캐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교과서니까 영상 자료도 넣으면 좋겠죠. 그래서 영상 자료도 저희가 오늘 같이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 학습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여기에 만들어서 학습 확인 문제도 같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습을 잘 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문제 두 가지를 넣고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이런 문제들을 여기에 넣고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다 수행이 끝났다면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만들어 볼게요. 완성된 교과서를 한번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 이 교과서는 제가 예시로 중학교에 있는 과학,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 차시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완성된 거 한번 같이 보면서 이런 거 만들 거다라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학습 목표로 물질의 세 가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생각 열기로 이렇게 사진을 넣어서 생각을 열고 또 팅커캐드를 통해서 3D 모형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벽이 막혀져 있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만 벽면이 열리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이 아저씨를 클릭하면 문제가 나오도록 코딩을 해볼게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틀리면은 다시 풀어보세요 라는 메시지를 넣고 반면에 문제를 맞춘다면 문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는 메시지와 함께 벽면이 이렇게 사라지도록 코딩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본인이 이 메타버스 교과서에 들어와서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 자료도 클릭을 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영상 자료를 메타버스 안에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영상 자료를 다 봤다면 영상에서 해수욕장에 나왔던 가면 여러 가지 물질 영상에서 나왔던 이 문제를 보고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물질의 상태를 한번 말해봐. 한 다음에 우리가 항상 메타버스 교과서라고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과 함께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블렌디드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학습지가 있다는 가정하에 학습지를 풀면은 문이 열리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를 다 풀면 선생님이 힌트를 주고 힌트에서 선생님이 이제 학습지 다 푼 친구에게 주전자를 한번 클릭해 볼래? 하면 주전자 클릭하면 다음 문이 열리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이제 시간 관계상 함께 같이 만들어 보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다시 예제 맵으로 돌아와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 학생의 학습 진도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진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막을 수 있는 벽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준비를 해 놨고요. 그리고 각 단계별로 어떤 문제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렇게 흰색 화이트보드에 제가 문제랑 어, 해야 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같이 한번 학습 목표부터 적어 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를 적을 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코스페이시스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실기입니다.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학습 목표를 적어 볼 텐데 마우스 휠을 아무리 확대를 해도 이 학습 목표에 있는 이 파란색 창을 화면 가운데에 둘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중심점이 이 파란색 화면에 있는 이 정도 여기로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중심점을 이동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심점을 이동하는 키는 바로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되는데요. 스페이스 바를 선생님들 한번 눌러 보실까요? 스페이스 바를 누르시고 떼지 마시고 그대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중심점이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이 코스페이시스를 편집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중심점을 이동해서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 목표를 적기 위해서는 학습 목표 이 칸에 우리가 화면을 잘 이렇게 맞춰 놔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동을 해서 학습 목표 이 파란색 창을 화면 중앙으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습 문제를 적어보세요라는 이 텍스트를 수정을 해서 학습 문제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꿀 겁니다.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텍스트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학습 문제를 적어보세요라는 이 텍스트 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하면은 텍스트 이 패널 2라고 되어 있고요. 이 아이템의 이름입니다. 패널 2라고 되어 있고 이 패널 2에 검은색 창이 뜨면서 텍스트라는 아이콘이 새롭게 보일 거예요. 이 텍스트라는 아이콘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 학습 문제를 적어보세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거를 다 지우고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텍스트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바꾼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 화면 바깥의 다른 부분, 아무 부분이나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 한 번만 하면 이렇게 선생님이 만드신 텍스트가 바꿔집니다. 자, 학습 목표까지 이렇게 선생님들 바꿔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까지 되셨다면 숫자 1 한 번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이 과정 중에서 어렵거나 아니면은 내 거는 잘 안 돼요 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곧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오실 수 있도록 조금 기다렸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고지영 선생님. 여기를 클릭하셔서 그럴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자세히 제 화면 잠깐만 자세히 봐보실래요? 자, 이 텍스트가 파란색인 뭐라고 하죠? 이 오브젝트라고 할게요. 파란색인 이 오브젝트 위에 붙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텍스트를 정확하게 여기에 클릭을 하셔야 패널 2라고 뜨는데요. 이 텍스트 공간이 아닌 여기 파란색 공간에다가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면 큐보이드라고 뜹니다. 혹은 이 검정색 공간에다 클릭을 하시면 큐보이드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 텍스트 있죠. 텍스트 위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반투명한 흰색으로 활성화가 돼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면 텍스트의 이름인 패널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텍스트를 클릭해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되셨을까요? 아마 여기를 클릭하신 것 같습니다. 검은색 부분을 클릭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됐다면 선생님들 생각 열기 부분을 같이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학습 활동 1, 2 나가기 전에
항상 선생님들 맨 처음에 동기유발을 하시죠. 그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메타버스 공간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선생님께 설명드렸었던 픽픽을 통해서 해볼 건데요. 제가 채팅창에 선생님들께 이 자료를 하나 남길 거예요. 채팅창에 선생님들께 이 PPT 자료를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팅창에서 PPT 자료를 선생님들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PPT 기능을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고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이 과정이 조금 번거로우신 선생님께서는 제가 추후에 이미지 파일만 그냥 전송해 드릴 테니 그거를 가지고 메타버스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PPT가 다운로드 받아지셨다면 PPT를 클릭해서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PPT는 제가 예시로 아니죠. 그 티셀파에서 예시로 받아놓은 일반적인 그냥 PPT예요. 일반적인 출판사가 간단하게 제공을 하는 그런 PPT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한 PPT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이거 여기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이 생강열기에 있는 이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만큼 오려서 그림 파일로 저장한 뒤에 메타버스의 이 검은색 벽면에다가 넣어 볼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픽픽이라는 툴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픽에서 화면을 캡처하는 기능은 바로 이러합니다. 선생님들 노트북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노트북 기준으로 FN과 프린트 스크린 키를 동시에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그리고 컴퓨터 기준으로는 컨트롤 다음에 프린트 스크린 키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이거 노트북은 FN 프린트 스크린 눌러주시면 되고 컴퓨터로는 컨트롤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눌러주시면 알캡처 쓰셔도 됩니다. 사실 픽픽은 그냥 제가 오늘 강의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가지고 온 하나의 화면 캡처 도구일 뿐이에요. 다른 도구를 쓰신다면 익숙하신 도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페이스 지금 메타버스 공간은 이 과정이 끝나고 제가 선생님께 바로 공유 코드 드리도록 할게요. 중간에 이제 픽픽을 쓰시다가 지금 준하쌤 선생님처럼 프린트 스크린 키가 아마 잘 안 돼가지고 잘 안 되신 선생님이 계실 텐데요. 그럴 때는 옵션에 픽픽 여셔서 옵션에 들어가셔서 프린트 스크린을 컨트롤 프린트 스크린이 아니라 잠시만요. 제가 준하쌤 선생님의 요거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준하쌤 선생님이 지금 이 화면을 올려주셨는데 이 프린트 스크린 키가 아마 다른 프로그램이랑 같이 쓰시는 컴퓨터가 몇 개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저처럼 픽픽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프린트 스크린 키를 이렇게 F11, F10 혹은 F9 이렇게 프린트 스크린 키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픽픽이 작동을 할 거예요. 만약에 픽픽 작동이 안 된다 하면은 이번 강의 끝나고 한번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시면 제가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드릴게요. 자, 픽픽으로 화면을 캡처를 했다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그 상태에서 선생님들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아래로 당겨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 전체가 캡처가 된 거를 조금 축소해서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까지 선생님 만드셨다면 우리가 원하는 요 이미지만 잘라서 저장을 해 볼게요. 자를 때는 이 픽픽에 보면은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선택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십자가 모양으로 바뀝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었다면 내가 자르고 싶은 부분, 저희는 이 이미지를 자르고 싶으니까요. 이 이미지를 이렇게 네모칸으로 감싸 볼게요. 이렇게요. 십자가로. 자, 감쌌다면 쭉 클릭을 해서 놓게 되면 이렇게 이 부분만 네모칸으로 활성화가 되는데요. 활성화가 된 다음 여기 좌측 위에 자르기 버튼을 누르면 이 부분만 이렇게 잘라지게 됩니다. 메타버스 화면 들어가는 법은 이것까지 끝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픽픽 이미지를 자르셨다면 파일을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고 JPG 누르시면 바탕화면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우리가 편의상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저장 하면은 우리가 아까 PPT에서 추출하고 싶은 이미지를 이렇게 이 이미지 부분만 잘라서 저장이 됐어요. 여기까지 한번 해 볼게요. 지금 들어오신 선생님들 아마 지금 요 맵에 들어오시고 싶은데 못 들어오셨을 텐데요. 어떻게 들어오는지 다시 안내를 한번 드릴게요. 코스페이시스 선생님 로그인을 해 주시고요. 갤러리에서 검색창에 에듀테크